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어제 혁신안 통과와 관련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당내 반응, 먼저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질과 관련이 없는 혁신안 통과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통과되면 혁신이 되고 통과 안 되면 혁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더 실망스럽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비노계 진영에서는 꼼수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카드를 일찍 빼들었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전투 모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내에서. 자, 정치권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긴급 기자회견, 상당히 전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준비하고 가장 최적의 이 발표 시점을 고민해 오지 않았나 싶은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어제 이와 같은 보도가 나왔을 때는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인 문재인 대표가 벼랑간 이와 같은 결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봤더니만, 어제 회의 자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프롬프터도 준비하고 굉장히 모든 물적 인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어제 그저 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 라는 걸 했기 때문에 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비노 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건 협박이다 이렇게 반응했다가, 네. 조금 뒤에 돌아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허를 찔린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430 재보선 이후에 계속 수세에서 몰려왔다가 어제 같은 그 카드를 던짐으로써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면초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 사실상 문재인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0일이 다 돼 가는데 그 혁신위 결과가 거의 다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대표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은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범친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선으로 물러나라라는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올 만큼, 네네. 친노 자체에서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절박함과 또, 네. 나름대로의 어떤 분당 신당을 한마디로 잠재우고 본인의 리더십을 새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것을 두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했던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 하는 것과 대자뷰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움직임, 계속해서, 네. 혁신안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그리고 때마침 천정배 의원과 회동을 하는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와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전에 이제 혁신위 안을 최고위원을 열고 당무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그 시간에 바로 국회 안철수 의원 의원실에서 천정배 의원과 회동이 있었었는데요. 그 회동을 한 40분 정도 마치고 나서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한테 안철수 의원이 다 내용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그 자리에 만나서 당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다음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혁신위의 안조차도 실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리더십의 흔들림을 막아야겠다는 어떤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고 친노 측의 어떤 많은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은 결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표
대표로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박한 신정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자, 과연 이것이 승부수가 되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꼼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충수가 되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주류 측 반응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임 투표는 반대파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아가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만두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당이야 죽든 살든 자신은 당 대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심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재심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얼마나 크겠느냐, 오히려 하려고 하면은 정통성 있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 결국 나름대로 카드는 던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평가나 아니면은 호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비판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취지가 분당과 신당을 막는 쐐기를 박는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취지가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혼란으로 빠뜨려지는 점에서 문 대표 측으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문 대표 측은 전혀 전당대회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1차적인 관문이 16일 날 있을 중앙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혁신안이 부결되면 물론 바로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통과된다 해도 별도의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게 문 대표의 발표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2단계 신임 절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다가오는 9월 16일이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해서 비노 측 같은 경우에는 뻔히 통과될 거 알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셀프 재신임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570여 명이 되는 지금 네. 당 중앙위원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고, 실제 구성을 봤을 때 네. 범친노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2차적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대해서 ARS를 비롯한 여론조사를 네.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미 통과돼서 1차적으로 추인되는 것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기획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폄하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떤 일각에서 정치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노의 친위 구테타를 기획했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악평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본인의 어떤 재신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카드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 당 중앙위,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 당 고문 거의 모두가 자신의 영향권에서 임명한 이 사람들, 거기가 친노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 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를 미리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자기가 당대표직을 거는 상당히 절대절명의 선택인 양 한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꼼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비노 측에서는 코스프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통과가 돼도 재신임을 투표를 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통과가 됐으면 재신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은 이와 같은 리더십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남대로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적인 정당성. 네, 그렇죠. 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네. 당 내에서 있는 이 당내 절차를 통해서만 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인적 구성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을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절차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더하여서 이제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중으로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지금 ARS와 또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했던 친노 측이 작년 재보선에도 다 표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그런 데자부가 있기 때문에 비노 측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치 외형상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른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친노 측에서 들고 오는 작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단 뽑혔는 것이 당대표로 뽑혔는 것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재신임조차도 전당대회라는 동등한 어떤 가치와 있는 절차를 통해서 했을 때에만 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지금 나와서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절차가 결정될지가 앞으로 그 야당이 어떤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분열이 되느냐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민 여론 50 그리고 권리당원 50. 네, 이건데 일각에서는 왜 당 내분을 국민에게 물어보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내의 내분을 국민적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어떤 모든 구조는 이른바 투표를 한 직접 투표를 한 다음에 대의제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당의 문제는 그런 대의 기관 내지 최고 의결 기관이 무력화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란 것이 헌법상 원리가 자꾸 무너지고 직접 민주주의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정부 여당이 독주하게 되는 문제는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운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결단이 문재인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걸 원내대표라든가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물어라. 자, 이런 입장인데. 근데 박지원 의원의 좀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이 문재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에는 당을 구하려는 충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다가 자, 그 이후에는 자신이 정한 마라톤 코스로 자기가 당선되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왜 이런 입장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은 28 전당대회에 끝까지 가서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선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을 텐데요. 저도 오늘 아까 오후에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네. 본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제가 그와 같은 충정을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혁신한 통과를 압박용으로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재신임 방법마저 스스로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마라톤 코스를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뛰려는 것 같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재신임의 절차 와 관련해서는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에 이른바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인데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진정성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본인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본인이 룰까지 정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앞으로의 어떤 재신임을 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고 그걸 통해서 그와 같은 시험대를 통과했을 때 진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런 고언 내지는 충고 같은 것들을 지금 문재인 대표 내지는 친노에서는 반드시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당의 9월 위기설 이제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대한 고비를 맞지 않았나 싶고 그 중앙의 결과 이거를 과연 진정성으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국민 여론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미래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여권을 보겠습니다. 자, 여권 내년 총선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당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힌트와 암시를 주었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지난 6월이죠. 대통령의 한 말, 특히 대구 지역 의원들의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배신의 정치를 유승민
의원이 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며칠 전 대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 의원들을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 지역 경제 주체들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이틀 뒤에 인천 방문해서 지역 의원들을 야당 의원까지 다 초청했습니다. 자, 이건 극명한 이런 대비. 이 정답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재밌는 그 짓궂은 그 신문의 그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네. 배신의 정치에 마음 졸이는 대구 의원들 이렇게 그 뽑기도 하는데 대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12명인데 12명 모두가 여당 그 국회의원들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10명 정도 초선의원. 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공천된 사람. 그렇죠. 공천장을 박근혜 그 당대표로부터 직접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했는데 이 당선이 내가 준 공천장에 의해서 당선된 후에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구에 갔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그 의원들의 참석을 자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구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집중도를 높여도 되고 인천에서는 집중도를 낮춰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엊그제 있었던 그 2015 인천 지역 희망 박람회라는 것에 여야 의원을 다 초청을 했는데 네. 야당 의원은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지역구 행사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대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 극명하게 그 대립되는데 결국 그 이유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하기에 결국 그 대구에 있는 그 유승민 이른바 사태에서 초선 의원들이 유승민 그 의원 전 원내대표 측에 줄을 섰던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응징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정치 평론가계의 거의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구 지역 의원들 정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김무성 대표도 혹시 계속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지 않을까. 참 대통령의 입김이 강한 바로 이 공천 영향력이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